예, 단순히 지난주만의 얘기는 아니죠. 몇 달 전부터 이제 슬슬 대외적인 여건에서나 혹은 또 국내에 있는 대내적인 여건에서나 부동산 가격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는 지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장기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 금리를 계속해서 주저앉혀 줘야 될 미국 연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가 않고, 하지만 그 때문에 미국 내에 어떤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니까 신흥국들에 있던 돈이 자금 유출이 될까 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아직도 코로나가 확진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브라질 같은 나라들, 혹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 혹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 터키 같은 나라들, 줄줄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차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우리나라 역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양털깎기라는 말인데요. 미국에서는 달러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산 가격과 또 환율을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본인 자국 내 상황에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기준금리라던가 여타 금리들을 굉장히 낮게 지속을 해온 이후에 자국 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인상 수준을 따라갈 수 없었던 나라들은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붕괴하거나 혹은 뭐 경제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때 미국계 내에 있는 자본들이 그 시장에 침입을 해서 그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두 다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건,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백신 접종이 이제부터는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재개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부동산도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부동산 전체 가격 중에 약 한 40%가량은 부채로서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채의 영역 중에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부채를 갖다 쓰는 그 비용을 늘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 세금과 같이 금융 비용에 대한 문제가 다주택이시건 아니면 무리하게 빚을 많이 내다가 1주택을 매수하셨던지 간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작년 연말까지는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수인들께서도 눈치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매를 나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라던가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또 문턱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 여타 여기에 대한 우대금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인상시키면서 코픽스는 낮아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비용 중에서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이슈에서는 바로 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실질적으로 매스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반응이 나타난 지는 시간이 꽤나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한 달 새 3억 하락했다. 뭐 이런 거래들이야 언제라도 오르는 기간 동안에도 일순간 잠깐 동안에 뭐 금매가 거래가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은 있어 왔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매수세가 너무나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상 거래식의 한 건 한 건씩 터지는 거래마저도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안 팔면 큰일 나, 그래서 폭락으로 주저앉는 분위기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어찌됐건 6월 전후로 해서 단기적인 일시적 조정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지선마저도 깨고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 지지선에서 걸려서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과거 있었던 고점 수준을 계속해서 넘기고서 상승을 이어갈 만한 체력은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가 제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집 매수라던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내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전세에 대한 이슈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 전세 매물 실종이었단 말이죠.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되면서부터 이제 기존 세입자분들은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가의 전세를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히고 또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일순간 매물이 턱 막히는데 이사철이 다가오니까 모든 동네들의 전세값이 다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세를 거주하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리면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하시면서 전세 거주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다. 전세가가 낮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전세 매물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일부 지역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듣는 지역들은 뭐 광명도 그 일부에 포함은 되겠지만 김포라던가 서울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이 전세 매물들이 단기간 동안에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전세 매물들로 인해서 갭 투자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이 투자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기존에 한 1, 2년가량 내에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 매수를 해 놓으셨던 분들은 이 세입자가 나간다 그랬을 때 과거처럼 전세가를 확 올려가지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성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만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이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몇 년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이슈들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용을 너무 많이 끼워넣으신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시라던가 혹은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시고 앞으로 이런 식의 시장이 전개됐을 때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나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투자 전략 역시도 바꾸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최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세미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있는 세미나 그리고 모레 있는 세미나에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